바다가 작품의 고향이라는 소설가 한승원 선생. 소설가의 고향 장흥 앞바다는 키조개 잡이가 한창입니다. 한때 이 키조개는 전부 일본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우리는 맛도 보지 못했던 귀한 조개라고 하죠. 곡식 터는 키를 닮은 장흥의 특산물입니다. 아, 요거 4년 키우고 나는 1년만 키우면 이렇게 큰다고. 그런데 장흥의 어부들에게는 이 키조개를 날것으로 먹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갯내음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게 특유의 맛이 실질적으로 키조개 갯내음이에요. 이게 뻘 냄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갯내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 묵은지하고 겹쳐 먹으면 환상적인 맛을 줘요. 이제 모르신 분들은 묵은지 드실 줄 모르고 계시죠. 맛을 아는 사람은 묵은김치를 꼭 찾고. 묵은지 맛을 알기에 어부들은 이 묵은지 통을 배에 꼭 싣고 다닌다고 하네요. 이 묵은지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싱싱한 것들을 점차 익어가게 해주는 노릇을 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나도 묵은지고 내가 이런 싱싱한 것을 먹을 때는 묵은지하고 함께 먹고 우리 삶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새콤한 맛하고 이걸 더군다나 여기 바닷가에 나와서 배 위에서 막 잡아 올린 걸 먹으니까 이 묵은지하고 만남이 한승원이라고 하는 묵은지하고 만남도 참 행복할 거야. 갓 잡은 키조개에 곰삭은 묵은지. 간단하지만 기막힌 이 조합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맛있네. 자, 이제 완벽한 작품이 됐네. 장흥에 또 다른 별미가 있습니다. 키조개를 떡국처럼 썰고 여기에 한우 고기, 잘 삭은 묵은지를 함께 구워 먹는 이름하여 키조개 삼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이유가 그냥 건강에 일단 좋고. 이것은 그러니까. 육고기 보충해 주니까. 네. 이건 그리고 이제 육고기와 해물이 만나면은 딱 맞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다가 또 산에 있는 고기, 버섯. 나는 밥 먹으면서 이 맨입에다도 묵은지를 이렇게 막 먹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93세인데 이 고구마 같은 거, 이게 떡 같은 거 잡수시고 신트림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묵은지 같은 거, 이 김치 국물 같은 걸 뚝뚝 마시는데 식체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식체가 없고 소화가 잘 시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김치를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웠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꼭 이걸 전수해 주려고 그래. 이 묵은 김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김치가 씌어지면 버린다 그러거든. 근데 이게 버리는 것이 참 미구한 짓이야. 이것이야말로 보배인데. 소설가의 어머니에게도 어부들에게도 참 기묘한 역할을 했던 묵은지. 세월을 견뎌낸 내공의 음식 묵은지는 우리 음식 문화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자는 광양의 매실명인 홍쌍리 여사. 이 많은 장독들은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어주는 발효 공장입니다. 한번 봐봐요. 된장이 어떻는가? 밑구녕이 밑이. 이랬는데 이 된장이 너무 맛있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판지를 하지는 않지만은 참 맛있어 보이죠? 그래도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요. 이런 걸 많이 드셔서 그러는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몸이 안 좋았지요. 얄궂은 병이 없었다니요. 얄궂은 병을 범접치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건강 음식이 장독 안에 있습니다. 바로 시큼한 묵은지입니다. 이런 거를 내가 자연건강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김치, 된장, 밥은 고장 절대로 없다 우리 몸에. 고장 날 수가 없다. 왜? 발효시키면 때문에.
홍 여사가 이렇게 밥상 건강법을 터득하게 된 데에는 사실 남모를 사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내가 정말 수술 2번이나 했습니다. 안고 서기도 못하고 밥도 머리도 뭘도 못했어요. 이게 암 껍질이가지고. 지금도 이제 류마티스는 불치병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오장육부가 흑히네. 흑해서 내 땅에서 내가 잘 갖고 와서 먹는 게 바로 약상이네. 바로 멀리 있는 약 보지 말고 묵은 김치를 보시면 우리가 밥상이 약상이 되죠. 홍 여사가 몸으로 체험하고 권하는 건강 음식은 몸 안에 독을 풀어내는 매실장아찌. 삭힘 음식의 대명사인 된장과 고추장, 잘 삭은 묵은지입니다. 매실처럼 건강식품이지만은 솜씨를 부리면은 잔치상도 차려낼 수 있는 밥상의 팔방미인 묵은지를 끼니마다 드셨다고 합니다. 맵고 짭고 시고 뜰고 맵고 짭고 시고 뜰고를 여러 가지 먹으려 하면은 이것저것 집어 먹어야 되는데 단 하나가 김치 아닙니까? 동서고금의 명의들은 시고 달고 뜰고 쓴맛을 모두 갖춘 것이 우리 몸의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매실명인이 몸소 확인한 묵은지의 건강법입니다. 묵은지가 시고 달고 뜰고 쓴맛을 갖춘 영양덩어리라는 사실은 남도의 김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담백한 맛을 내는 생선들의 살을 발라내고 또 이렇게 보들보들한 낙지까지 잘게 다져 넣습니다. 친정엄마 솜씨를 물려받았다는 김치 전문가 최인순 씨. 포를 떠내고 난 생선 뼈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요 항생이 이렇게 따듬은 놈, 포뜬 놈을요 머리하고 요 뼈를 콕 퍼가지고 한 5-6시간씩 구우면 이것이 이제 사골 육수같이 고연히 돼요. 저기 묵은지 담을 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골도 넣고 막 고아서 그랬거든요. 사골보다는 여기 이 황새기를 살은 퍼떠서 양념 소에다 넣고 이제 말하자면 뼈하고 머리는 이렇게 푹푹 6시간 이상 고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딱 소쿠리에 받쳐서 이거를 이제 전국하고 그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그 묵은지가 아주 깊은 맛이 나고 시원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새우젓과 멸치젓은 기본이고 여기에 맛난 잡젓을 다져 넣습니다. 무, 미나리, 갓, 파, 청각. 전라도 말로 하자면은 그야말로 진덤진덤한 온갖 양념들이 들어갑니다. 아주 명품 나온다, 명품이. 아주 진짜 배추 속에가 이제 요 고기가 살이 생선이 배어 있다고 맛있지. 요 하나씩만 이렇게. 참말로 맛있겠다요, 김치. 이렇게 김장을 해둬야 우리네 어머니들은 마음 편하게 겨울을 맞았죠. 뭐랄까 옛날에는 머리 수대로 김장을 한다고 돼요. 항아리 하나씩. 그러면 10가족이면 항아리 10개 정도 이제 크기에 따라 달라지면은 담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1년에 먹기 위해서 김장이 그렇게 1년 농사라고 하면서 1년 농사 밑준비를 2달 정도 걸려요. 2달. 맛을 내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보관인데요. 우거지와 웃소금도 보관의 지혜지요. 꼭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에다 이렇게 우찌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조금씩 뿌리는 게 정말 맞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정말 과학적인 묵은지 담는 옛날 어른들이 담는 그대로 방법을 제가 해봤어요.
삭혀서 먹는 우리의 음식 문화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자산이라 말하는 이어령 선생. 선생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추를 날 것으로 요리하면 샐러드가 되고 불에 익히면 수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삭혀서 먹으면 김치가 된다. 이 맛은 샐러드와 같은 자연의 맛이나 야채 수프와 같은 문명의 맛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새로운 미각이다. 이 오묘한 맛을 즐겨온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김장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000년이나 된다는 김장의 역사.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가 아주 특별한 삭힘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썩는 것이 죽음이죠. 시체죠. 그런데 부정적인 거죠. 그 부정을 완전히 뒤엎는 맛.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치게 하는, 업어치게 하는 기술. 그게 묵은지거든요. 이게 한국인의 슬기예요. 누룽지라는 게 뭡니까? 탄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물 넣고 숭늉을 만들어서 그 구수한 숭늉 맛을 먹지 않습니까? 묵은 김치라는 게 사실은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건데, 홍어도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건데, 그 썩은 것의 그 극한까지 간 맛인데, 이게 맛을 들리면 이게 발효식에선 최고다. 우리에게도 샐러드와 같은 김치가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지 않고 풋풋한 채로 담궈서 바로 먹는 겉절이죠. 생김치 맛이 굉장히 향긋해요. 싱싱하면서 절여진 배추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싱싱한 맛 그 자체죠. 맛도 상큼하면서 이제 그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해가지고 이제 맛이 좋죠. 사근사근한 맛이 일품인 겉절이. 하지만 바로 먹지 않고 두었다 먹으면 물이 나와서 맛이 떨어집니다. 봄, 여름에 담아 먹는 폭김치도 묵은지 김장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오래 두고 먹을 김치가 아니기에 취향대로 푸짐하게 양념을 넣어 담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김치는 생김치 맛이 더 좋습니다. 익은 김치로 먹지만은 묵은지 맛과는 차이가 큽니다. 묵은지 김장은 간부터 달라집니다. 김장 김치는 굴이나 이런 걸 많이 넣거든요. 이제 금방 먹을 거라서. 근데 이제 저장할 것은 이제 더 양념을 간단히 해가지고 이제 안 씌어져야 되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익은 맛으로 이제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죠. 오래 두고 먹을 묵은지는 양념수를 줄여서 담백하게 담아야 깔끔한 맛이 납니다. 굴이나 과일을 덩어리채로 넣지 않아야 해를 두고 묵혀도 건넘은 신맛이 아닌 깊은 묵은 맛이 제대로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전혀 안 되고 보기도 맛있게 보이죠. 입안에 침이 가득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싶은 김치는 이제 밥하고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김치하고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몇 해씩 두고 먹는 묵은지는 사실 유통기한이 따로 없다고 봐야겠죠. 겉절이건 묵은지건 우리 김치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맛이 바로 유통기한인 셈입니다.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김치는 크게 잡아도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철 따라, 입맛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김치들이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김치가 많아도 잘 삭은 묵은지 한 폭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묵은지와 삭힌 음식이 있는 밥상. 이 밥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강 밥상일지 모릅니다. 우리 글 공부나 시켜주제. 일 공부를 시켜갖고 나
날 고생을 시키는가. 밤샘스러 이제 잔뜩 피곤하고 일하면 일이 되니까 이 밤샘스러 이것이 흥그레 노래예요. 흥그레 노래. 밤매다 밤매다 집이라고 들어. 살아있는 토속 민요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진도 소포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 소리 선생인 한남미의 할머니의 소리는 식임새가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식임새란 소리가 겉멋에 치우치지 않고 깊은 내공의 맛을 낸다는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타고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오랜 수련으로 내면의 깊이가 더해진 소리가 바로 식임새 있는 소리입니다. 이 타고난 소리만 가지고도 안 되죠, 이게. 한 몇 년 독공을 해서 묵은지에서 말하는 그 식임새, 아까 말한 삭힘새, 이것이 붙었을 때 그게 수리성으로 가거든요. 수리성. 왜 목이 샌드위도 하면서 탁 터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식임새인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그늘 있는 소리라 그러죠. 묵은지는 그야말로 이 삭힘이 잘 돼가지고 이 식임새라 그러죠. 삭힘새. 이 삭힘새가 판소리로 가서 식임새가 돼요. 식임새가 되면 이제 이걸 우리는 그늘이라 그래요. 그늘 있는 음식. 그래서 시에서도 그늘 있는 시, 그늘 있는 음식, 또 사람도 잘 곰사가 있으면 그늘 있는 사람. 그럼 뭐 남도의 삶 자체가 이 곰삭은 삶, 식임새가 있는 삶이고 그늘 있는 삶이죠. 식임새 있는 소리의 주인공 한남미 할머니가 밥상 차릴 준비를 하십니다. 삭힘새가 있는 발효 음식들입니다. 된장 있어요. 간장 있어야 먹고. 이 김치는 이것이 기본이요. 상에 놓은 것이 김치가 기본이요. 아무리 반찬이 걸어도 김치가 있어야 김치가 상에 올라야 상맛이 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니면 사람이 속이 털도다. 겉멋이 아닌 깊은 소리, 겉맛이 아닌 묵은지의 깊은 맛. 어쩌면 이것들이 삶의 내공으로 즐겨온 우리 문화의 깊이가 아닐까요? 옛날에 요 맛이 없어. 맛있어요. 지금은 요거 왜 맛이 안 나?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묵은지가 왜 깊으냐? 가실에 짐장 때 짐장을 다 해서 옛날에는 저 항아리에다 그냥 한 낙석 담아놓고 아무 양념도 안 해도 이렇게 지금같이 속도 안 들어. 그냥 파란 배추를 소금이 귀하게 소금 안 하려고 들게 들라고 갱물에다 물들면 우리 친정이 갱물이야, 갯가시야. 막 바닥으로 쳐다가 물이 들면 탁 질겅질겅 밟아갖고 거기서 깨끗이 쳐다가 소금을 치면 소금이 조금 들어. 그래갖고 고춧가루만 좀 버르지 미원이 있어, 무엇이 있어, 양념 없어. 그냥 고춧가루만 좀 벌라갖고 그래 김치가. 그래도 저런 항아리로 한 낙석 담아놓고 그 김치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날 수가 없어. 아니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런 때 같이 맛나는 맛이 안 나. 맛난 맛이. 그래서 묵은지가 기쁘다. 그 씹어가지고 일을도 그렇게 처녀 때는 일을 안 했다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en가란 일은 내한테 안 밀어요. 당신 선수 자기 선수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들으니까 한 50년대 이상 들었으니까 그 노래가 요새 생노래가 같겠어요? 그 분명히 묵은지와 같은 노래지. 때 맞춰서 밤을 따고 나락을 베고 농촌살이는 늘 허리펼새가 없는 고단한 노동의 연속입니다. 쉴 잠 없는 바쁜 일 속에서 잠시 허리를 펴보는 때가 있다면은 바로
새참 먹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새참 먹는 재미로 손에 산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주식보다 일하면서 간식 먹는 게 진짜 이제 별미도 별미고 이 핑계 삼아서 허리 좀 펴거든요. 오늘 서재환 농부네 새참거리는 고구마에 잘 삭은 묵은지. 퍽퍽한 고구마가 잘 넘어갑니다. 우리가 빵 같은 것도 요구르트나 같이 또 뭐 요즘 뭐 그 물로 된 거 있대요. 그 요구르트 진한 거. 근데 그런 거 같이 곁들여서 빵들 많이 먹잖아요. 그게 빵의 퍽퍽한 맛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이 김치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유산균 덩어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뭐 간단한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소화 잘 되고 목근육 잘 넘어가고 먹는 맛 좋고 그러니까는 곁들여 먹는 거죠. 묵은지 말고 다른 김치들은 이 맛이 안 나요. 묵은지가 아니고는 이 맛이 안 나기에 해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넉넉히 김장을 합니다. 손님 치르기도 좋고 바쁜 농사철에는 언제고 꺼내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땅굴 파야 돼. 진짜 손이 싫어. 배추가 많이 날 때 김치를 담아두니 돈 투자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양념에 신경을 안 써도 항아리 속에서 기막힌 맛이 생겨납니다. 좋다. 그러면 좋다. 먹어봐. 맛있어. 아주 맛있어. 맛있어. 양념 몇 가지 넣어갖고 주물러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세월 일이 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맛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뭐 이런 게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맛이 안 나는 거죠. 끼니 때면은 서재환 농부는 텃밭에서 나무를 뜯습니다. 식탁 가는 시간이 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보다 더 싱싱한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지. 유통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싱싱한 찬거리죠. 뒤뜰 장독대에 있는 된장도 유통기한이 따로 없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리고 서구식 유통기한으로 셈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음식, 묵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뜯어오길래 이거 막 풀을 뜯어온다고 막 이런 풀을 먹냐고 염색 삼실에 걸렸냐고 막 그랬는데 먹어보니까요. 피곤하고 힘들 때 이걸 먹으면은 피로가 진짜 풀려요. 싱싱한 맛은 싱싱한 맛대로, 삭은 맛은 삭은 맛대로 제각각 시간이 준 맛을 잘 버무려내면은 조미료 없어도 깊은 맛이 난다니 음식의 시간을 다스리는 게 요리사의 감각은 아닐지요. 금방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묵은지, 항아리에 된장, 고추장, 간장 있고 김치 있으니까 주위에 뭐 푸성기 조금만 뜯으면 금방 뚝딱 해요. 갓 따낸 것, 오래 묵힌 것, 세월의 맛을 잘 살려내면은 상차림이 어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싱싱한 거 하고 아주 묵은 맛하고 만나서 이 밥그릇에서 버물러지면 진짜 그것은 환상적인 맛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으면 일반 우리가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막 그러면 몸이 좀 무거워지는데 이래갖고 한 끼씩 먹어주면 가뿐해져요. 묵은지를 척척 걸쳐 먹는 농부의 비빔밥. 싱싱한 나물과 함께 묵은지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고된 농사일을 해내면서 대식구의 밥상을 차려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 그 살림 속에는 묵은지를 담궈 먹었던 지혜, 세월의 맛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찬바람이 나는 강원도 삼척의 정라항. 이곳에 명물이 있습니다. 술꾼들이 꼽는 최고의 해장국의 재료인 곰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게 검은 게 수컷이고 순놈이고 요거 알가진 거
요런 게 암끝이에요. 요게. 일요일 아침 시간이면 곰칫국으로 속을 풀려는 이들로 식당은 초만원을 이룹니다. 술 먹은 다음에 이거 술 먹은 다음에 먹으면은 진짜 좋죠. 저녁에 한 잔 먹고 아침에 먹으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살이 흐물흐물하고 특징적인 맛이 없어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잡히면 버리는 생선이었던 곰치가 해장국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묵은지를 넣어서 끓이면서부터 곰치 해장국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김치가 노하우에 그냥 당년에 담은 김치는 안 되고 배추 냄새가 나가지고 안 되고 1년, 2년 묵은지를 해야 돼. 아주 묵혀가지고 그렇게 또 생김치를 넣으면 곰치국 맛이 제 맛이 안 나요. 생배추내가 나는 게. 뭐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끓이고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다들 맛있다고 해요. 곰치 해장국의 명성은 바로 이 묵은지가 만들어준 것이었네요. 하루에 1000그릇을 판다는 전주의 이름난 콩나물 국밥집. 이 집 국밥 맛에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산 콩으로 기른 콩나물은 기본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소금을 제끼제끼 깔아가지고 제끼제끼 이렇게 소금을 넣어요. 한 3년 묵혀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횟수가 이렇게 간냄이 더 맛이 있더라고요.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힌 거예요. 그러게 어떤 집에는 뭐 김치 썰어서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김치하고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국밥에 넣기 좋은 크기로 미리 썰어 담은 묵은지. 3년을 묵혀두어야만 콩나물 국밥 맛이 제대로 난다고 합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이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니 50년 콩나물 국밥 명성도 묵은지에 있었던 것이네요. 묵은 김치가 안 들어가면 닝닝하고 싱겁고 맛이 없죠. 아무것도 사용 안 해도 여기서 맛이 나오니까 개운하면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나와요. 남도 잔치상에 이것이 빠지면은 잔치를 한 곳도 아니라고들 합니다. 요즘은 전국 각지에 마니아층을 만든 홍어입니다. 남도의 잔치 음식 홍어 삼합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된장 간장에 생강, 마늘, 대파를 넣고 푹 삶은 돼지고기를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썰어둡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묵은지입니다. 얼마나 맛있다고요, 이렇게.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있다는 전라도 말은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곁들여도 맛을 내주는 밥상의 팔방미인. 어울려서 더 맛을 내는 묵은지입니다. 지리산 골짜기로 젊은 사업가 조성준 씨가 차를 달립니다. 폭포가 있고 계곡이 있는 지리산의 깊은 산중까지 차를 달리는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김치통을 서늘한 산그늘에 보관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머니가 담아주신 묵은지 맛을 지키기 위해서 지리산 골짜기에 저장고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묵은지 맛을 지키기 위한 정성이 극진하죠. 고기에다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밥 먹었을 때. 이런 거의 이제 땅속 반지하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또 옆에는 그 계곡 옆 찬바람하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 이런 것들로 해서 자연 숙성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탄광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그 저장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자연 발효 숙성되는 이곳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아주 맞닥뜨려져 가지고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맛을 아주 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최적이다. 이게 지금 2년짜리거든요. 산중에만 저장고를 둔 게 아니네요. 밭 가운데 옛날식으로 김치떡을 묻기도 했습니다. 해야 숙성이 잘 돼요. 맛있게. 1차적으로 묵은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부 처리 안 하면 이런 이제 이렇게 묻어둔 독만 130개. 어머니의 손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념이 한 40가지 정도 들어가요. 이 양념을 배추속까지 골고루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아주 단내가 이 집 묵은 김치 단내 펄펄 난다고 오면서 막 오메 빨리 주시오 빨리 주시오 이래요. 기가 막히고 그때게 묵은지 갖고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서 갔다. 그 뒤로부터 묵은지를 계속 5년 3년 뭐 최고 많이 묵은 놈 5년 그 다음에 4년 3년 제일 여러 놈 여기는 요것이 3년 차이 지금 2년 차냐 3년 차냐 2년 막 땡겨버려. 지금 요것도 이제 곧 없어져요. 김장 때 또 많이 담아야 돼. 땅속에다. 식당이 그렇게 잘 돼 우리 식당. 손님들이 묵은지의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술, 와인은 문화의 문화적인 마인드로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야채를 발효시켜 먹는 민족은 대한민국의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그럼 이 맛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중독을 시켜서 좋은 중독을 시켜서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안에 천일염, 그다음에 뭐 양파, 또 뭐 해남의 배추, 또 아니면은 뭐 갓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특산물로밖에 만들 수 없는 김치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피자의 오이피클 같이 또 치즈 같이 그렇게 이렇게 발효 숙성 음식을 최고의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꿈이고 저는 이제 옆에서 거두는 게 또 제 역할입니다. 땅속 항아리와 지리산 계곡에서 5년을 삭힌 묵은지가 손님상 나갈 채비를 합니다. 해가 이렇게 쌕쌕하네요. 이거 누가 손님들이 와서 보면은 이 김치 5년짜리라면 거지도 안 됐지만 이거 가늘 때 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쌕쌕하네요. 5년 된 묵은지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맛. 그냥 삼겹살 맛에 비할 수가 없겠죠. 이 깊은 맛에 빠진 손님들은 단골이 될 수밖에요. 민물 요리 전문가 김정호 씨가 6년 된 묵은지를 땅속에서 꺼냅니다. 노릿노릿한 빛깔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나도 이 상태 항상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6년이. 앞으로 한 2, 3년 더 나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그건 자신이 이제 완전히 그건 터득했어요. 적잖이 6년,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노릿노릿한 묵은지는 이 집 장사미천입니다. 붕어찜에 이 묵은지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묵은지를 깔고 붕어를 올려 초벌찜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강한 불, 약한 불 반복해가면서 끓여야 됩니다. 끓여놨다가 이제 또 손님상에 나갈 때는 다시 재벌이라고 그러죠. 재벌이. 그래 나 완전히 간이 붕어에도 들고 이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붕어찜에 왜 하필 묵은지일까요? 원래 붕어찜 하면 비린내 잘못하면 진짜 못 먹습니다. 엄청 어려운 음식이 붕어찜이에요. 선입감이 비린내인데 제주 잡숴보신 분들은 비린내하고는 전혀 뭐 우리가 자신하고 만약에 비린내 나오면 돈 안 받기로 해요 제가. 김정호 씨의 자신감 속에는 붕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묵은지가 있었습니다. 붕어찜을 못 먹는 이들도 묵은지 붕어찜에는 별 거부감이 없어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니 묵은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전북 완주의 소문난 닭도리탕집. 통통한 닭을 넣는 것은 여느 닭도리탕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 닭도리탕에는 별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3년 된 묵은지입니다.
이렇게 통 크게 묵은지를 포기채 넣어서 묵은지 닭도리탕을 만들어 팔면서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묵은지로 식당 입지가 바뀐 셈입니다. 집에서 김치를 많이 담아서 하도 많이 퍼주니까 아들이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김치를 넣어서 해 먹어봤다니까요. 그래갖고 맛있으니까 이제 팔란 게 없잖아요. 담아서 이제 막 묵히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담아다가 해갖고. 그리고 3년 후에 음식을 해서 팔기 시작했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먹음직스럽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에는 정말로 묵은지가 잘 맞는다는 거죠. 느끼한 맛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3년 된 묵은지가 해주니까요. 일반 김치라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김치가 물러요. 이거는 지금도 아삭거려요. 먹으면. 김치가 이렇게 다 살아있어가지고 탱탱하게 살아있어갖고 3년을 묵혀두었다는데 또 1시간을 넘게 바글바글 끓여냈다는데 묵은지의 속살이 이렇게 아삭아삭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 어떤 것도 묵은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막 담은 김치로는 이 생생한 맛도 이 개운한 맛도 낼 수가 없겠죠. 묵은지용으로는 최고라는 전남 해남의 겨울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 배추의 산지인 이곳 해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묵은지의 상품화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협의 김치 공장인데요. 월동배추라는 것은 겨울에 눈이 좀 많이 맞고 이렇게 그리 함으로써 단맛이 좀 특이하고 반드시 신안 앞바다 천일염을 묵혔어야 묵은지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 한 2년 정도 묵혀놨다 써야만이 지대로 단맛이 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묵혀놨다 쓰지요. 배추값이 폭락하면 농민들 고생이 많았는데 묵은지를 담으면서 고민이 덜어졌다고 합니다. 풍작일 때 많이 담갔다가 나중에 값지게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은지이기 때문이죠. 전국의 묵은지 프랜차이즈와 음식점에서 이곳 묵은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묵은지가 잘 살았나 모르겠네. 처음에는 일반 김치에 끼워 팔기부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주문이 밀려들고 해마다 묵은지 매출이 늘어서 공장 신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묵은지의 저력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밖에 좋은 창고에서 한 하루 정도만 수원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출하하시면 되겠네요. 12월 10일이니까 지금 몇 개월, 10개월 됐습니까? 그죠? 이게 묵은지는 이게 찢었을 때 하얀 결 부분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숙성김치하고 묵은지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숙성김치는 안에까지 양념이 배 들어가 버리는데 묵은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묵은지라면 이제 보통 1년에 한 3개월 정도를 놔둡니다. 12월에서 그 다음 년 또 2월 달까지 이제 겨울 배추를 이용한 묵은지를 담는데 그 묵은지가 계속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그 묵은지 맛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은 저장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저장 온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 저장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실내 전등도 다 꺼버립니다. 해남산 묵은지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 화원농협에서 올려보낸 김치를 살핍니다. 산도가 아주 좋네. 익은 게 이게 작년 12월에 담근 거죠, 우리. 해남에서 올라올 때. 처음에는 저한테 묵은지를 안 줬어요. 안 줬는 제가 두세 번 거기를 방문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래를 터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묵은지는 우리 고객들에게 참 특별한 만족을 줍니다. 이 묵은지가 전혀 묵은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드신 분들은 다른 집에 정말로 가서 드시지 못해요. 다시 꼭 찾고.
이 집의 기본 메뉴는 삼겹살. 다소 흔한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은지가 한 폭 곁들여 나가니 특별한 메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제가 직장생활 할 때부터 사실 삼겹살 매니아였어요. 근데 이게 삼겹살하고 묵은지를 매치시키려고 한 거는 원래 저희 집에서 옛날 어머니가 참 묵은지를 잘 담그셔가지고 뒤에 장독에다 넣어서 봄에 썰어주는 묵은지가 특별하게 감동적으로 느낌에 닿아서 그 이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리면 묵은지에다가 삼겹살을 싸먹는 그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묵은지의 저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집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줄을 서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도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대를 초월해 묵은지 맛을 즐긴다고 하네요. 숙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기철 삼겹살이랑 먹는 냄새가 안 나고요. 그다음에 기름기가 쫙 빠져 있어갖고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묵은지의 맛이 굉장히 산성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것 같고 제가 옛날 고향에서 먹었던 어떤 그런 묵은지를 먹은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됩니다. 묵은지 요리로 승부를 건 프랜차이즈도 등장을 했는데요. 광주에 있는 이 묵은지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는 묵은지찜입니다. 가정식이 아닌 프랜차이즈에 묵은지가 등장했다는 것은 묵은지의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묵은지를 좋아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묵은지를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쪄서 좀 깔끔한 맛을 내니까 젊은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고려한 묵은지찜.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 집의 묵은지 메뉴만도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매우면서 요즘 음식들이 다 느끼하잖아요. 근데 느끼한 맛이 전혀 없고 너무 칼칼하고 그래가지고 막 밥이 저절로 막 술술 넘어가요. 겨울에 이렇게 눈이 왔을 적에 뒤에 원두막 같은 뒷뜰에서 이렇게 캐다가 바가지에다 이렇게 한 포기 탁 담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그 맛은 뭐 지금 어디에다 비해도 비유를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향수를 찾아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묵은지 등갈비도 인기 메뉴입니다.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잘 이루기에 메뉴가 다양합니다. 묵은지로 부쳐내는 묵은지전. 피자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으로 우리 시대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묵은지가 김치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블루오션이 된 것입니다. 묵은지의 전성시대를 꿈꿔봅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이 우리 음식 문화를 한결 깊고 풍요롭게 해줄 테니까요. 이 묵은지야말로 구세대에도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신세대 음식에도 딱 맞고 약방의 감초, 이건 약방의 감초 같아요, 이게. 묵은지하고 샌드위치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라든지 햄버거하고 그걸 먹었더니 막 그냥 번쩍 정신이 들더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햄버거 미국의 이 맥도날드 사장이라면 묵은지 한번 햄버거를 만들면 어떨까? 묵은 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묵은 김치를 아끼는 문화가 되어야 우리 문화는 희망이 있게 되지. 그 신맛하고 이 고기의 그 담백한 맛을 다 어울려가지고 자꾸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맛. 그렇게 개미가 있고 되게 입맛이 좋고 또 찾게 되고 찰떡궁합이라고 봐야죠. 국거리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찌개용으로도 할 수가 있고 5년이나 된 김치가 너무 아삭아삭하니 금방 담은 것 같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반찬도 없고 그럴 때 끓여내서 씻어서 그렇게 무쳐놓으면 맛있어요. 김치는 먹을수록 맛있어요. 김치,
간장, 된장 이건 묵은식이 좋아요.